아이고, 이놈의 빨래는 해도 매일 나와. 아니, 저게 뭐야? 여보, 무슨 일이요? 저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내가 밝혀보겠어. 아니, 저것은 그 유명한 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든 전 세계를 뒤흔든? 미세먼지요. 미세먼지가 아직은 뭔 호들갑을 떨기는. 아이고, 이놈의 먼지는 없어도 끝이 없어. 아유,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다 돈이나 보석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하, 미세먼지. 이 녀석이 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공포.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 연일 보도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하지만 우리는 정작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지 정확히 알고 있긴 한 것일까? 그러게, 사람들이 미세먼지 하긴 해도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몰랐어. 맞아, 미세먼지의 정체 조석연 교수님이 알려주신대. 연소기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연소기관이니까요, 뭐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생기는 것들은 크기가 상당히 작죠. 미세먼지 속에는 탄소와 납, 수은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석탄, 석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발암 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1995년부터 미세먼지를 대기오염 물질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그 범위를 넓혀 초미세먼지 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농도는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0에서 30은 좋음, 31에서 80은 보통, 81에서 150까지는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정해 예보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미세먼지는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먼지야. 중국의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크기.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가 90 정도라면 머리카락은 50에서 70 정도, 미세먼지는 10, 초미세먼지는 2.5로 현격히 작은 입자가 인체에 쉽게 침투해 쌓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미세먼지는 겨울, 봄철에 급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난방을 위한 연료 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머리로 가면은 머리에 치매 같은 거를 잘 일으키게 되고, 심장 쪽으로 가면은 심장에 혈관이 쉽게 막히게 되고, 어떤 심장의 박동 같은 것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부정맥,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아기가 태중에 있는 임산부가 마셨을 때는 엄마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아이의 영향을 줘서 저출산화가 생긴다든지 나중에는 어떤 정신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게 미세먼지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미세먼지 속에서도 가장 위험한 물질은 바로 습검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탄소 성분이 있는데 그 탄소 성분이 실제로 미세먼지 전체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아니고 탄소만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고체고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폐포로 들어오면 나가는 방도가 없어요. 어머나, 탄소 이거 어쩔 거야. 큰일이네. 걱정 마시오. 당신을 두렵게 하는 탄소 내가 없애버리겠소. 구박사의 첫 번째 미션, 미세먼지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라. 자기야,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기다려 보시오. 내가 찾아보고 있지 않소? 아니, 나보다 한 발 먼저. 뭔데?
이게 스모그 프리 타워라는 건데 주변의 미세먼지를 쫙쫙 빨아들이는 건물이래. 일종의 공기청정기 같은 건물인 거네. 그렇지. 이 타워가 있으면 그 주변의 미세먼지가 75%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단 로세하르데입니다. 여기 미세먼지 보이시죠? 제가 이것을 모아서 스모그 프리 큐브라는 보석 반지를 만들었답니다. 참 놀라운 발명이죠. 미세먼지로 이런 걸 만든다는 거야? 그럼 요게 미세먼지를 센 압력으로 뭉쳐서 광물화를 해놓은 거라는 거지. 반지를 딱 보니 신기하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건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없애면서 또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곳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지거든요. 이런 곳에 스모그 프리 타워를 세우면 그 효과가 대단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이 반지 10손가락에 다 낄 순 없을까? 우리 집 앞에 스모그 프리 타워를 세우면 딱 좋겠네. 구 박사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모그 프리 큐브를 하나 만드는데 무려 1000세제곱미터의 미세먼지가 필요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세먼지로는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의 미세먼지 정도 있어야 하루에 35개나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보, 미세먼지 1000세제곱미터라면 어느 정도길래 저러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해서 1리터짜리 생수통이 100만 개 정도.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 스모그 프리 큐브는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보석처럼 뭉쳐졌을까? 신기하네. 네, 그건 말이죠. 탄소 덕분이에요. 미세먼지 속 이산화탄소들의 결집력이 좋거든요. 거기서 스모그 프리 큐브를 만들 생각을 해낸 거죠. 탄소가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 탄소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다양한 신소재나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요술쟁이 같은 물질이기 때문이죠. 미세먼지 속 탄소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였군. 탄소요? 그거 검댕이 같은 거 아니에요? 여보 자중하시오. 당신에게 보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먼저 탄소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결정적 탄소. 탄소란 무엇인가? 석탄, 흑연, 다이아몬드의 주요 성분으로 유명한 탄소. 지구상에서 15번째로 흔한 원소이다. 탄소는 열과 압력, 그리고 결합 원소에 따라 다른 성격의 물질로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와 흑연만 보더라도 구성 성분은 같지만 결합 구조에 따라 투명한 다이아몬드나 검은 흑연이냐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탄소라는 것이 자기 자체적으로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게 전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건들인데 흑연은 흑연대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강한 개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소하고 섞였을 때는 또 다른 원소의 개성을 북돋워서 그 원소가 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그 색감과 조직에 따라 보석용과 공업용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대체로 고가의 광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저렴한 흑연. 같은 구성 요소인 두 광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흑연은 결정 구조가 판상으로 되어 있어서 판과 판 사이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판과 판이 쉽게 잘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3차원적으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탄소는 신소재의 원료로 급부상하면서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래의 첨단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선 가벼우면서도 유연하고 강한 물질이 필요한데 바로 탄소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자동차가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트렁크에서 드론을 끄집어 이렇게 접는형은 이제 그 드론을 넣어 갖고 다니다가 그걸 꺼내서 척척척 펼친 다음에 내가 그 드론을 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날아다니는 택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승용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소 소재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내지는 탄소 소재를 기본으로 하는 파생 어떤 소재가 기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탄소 소재를 제외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열과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탄소. 하늘에서 캐는 보석으로도 불려질 만큼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보, 그럼 우리도 그 스모그 프리 큐브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부탁을 해놨어. 탄소를 고체화할 수 있다더군. 진짜? 고박사의 두 번째 미션, 기체 속 탄소를 고체화하라. 여보, 여기가 바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CO2 처분실이야. 어머, 진짜 실험실이네. 이곳에 광물 탄산화 기술이란 게 있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는 거야. 스모그 프리 큐브랑 비슷한 원리지. 그 실험을 해주실 연구원님부터 만나보자고. 안녕하세요, 고박사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암요, 스모그 프리 큐브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고체화를 하는 곳이야. 근데 탄소가 어떻게 고체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수용성 이산화탄소들이 저희가 주입해주는, 인위적으로 주입해주는 금속 이온과 만나게 돼서 그 고체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이라는 것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깁스 자유 에너지라는 것이 일반 대기 중에 있는 CO2보다는 탄산염 형태로 바뀌게 되는 메탈 카보네이트의 그 자유 에너지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광물 탄산화 기술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금속 이온과 반응시켜 고체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반응시키는 금속 이온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이기도 해. 어때? 신기하지? 어머나,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래도 뭔가 좀 어려워. 기체는 불안정하고 웅성거리는 특성이 있어. 여기에 금속이온을 투입하면 서로 찰싹 붙어 뭉쳐지면서 안정적인 고체가 된다는 거야. 여보, 벌써 뭔가 시작된 것 같아. 아, 저건 광물 탄산화의 준비 작업, 이산화탄소 포화 작업이야. 고체화시킬 이산화탄소를 용액 속에 불어넣는 것이지. CO2가 포화된 용액과 용매와 CO2가 포화되지 않은 일반 물을 서로 비교 대조군으로 실험을 해가지고요. 이 안에 CO2가 확실하게 고체로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지? 근데 뭐가 이렇게 많담? 아, 다양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비교군을 준비한 거야. 금속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편에 있는 부분이 CO2가 포화된 전환 용액이고요. 이 금속이온과 포화된 CO2가 만나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보, 눈 크게 뜨고 봐야 해. 순식간에 벌어져. 어머, 나 몰라. 벌써 끝난 거야? 그러니까 눈 크게 뜨라니까. 근데 저기 뿌연 게 고체화가 된 거야? 그 스모그 프리 큐브는 검은색인데 이건 다르네. 아, 그게 말이지. 스모그 프리 큐브는 불순물이 섞인 거고 이건 순수한 물질이니까 그래. 자, 이제 요 뿌연 게 고체인지 알아보는 또 한 번의 단계가 남아있어.
아, 그 뿌연 게 정말 고체가 된 건지 걸러내는 작업이구나. 아이고 우리 여보 이제 박사님 다 되셨네. 맞아. 얼마나 고체화가 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거름망에 고체화된 탄소가 있네. 있어. 진짜네? 투명한 물에서 하얀 가루가 생기다니 신기하다. 아유. 여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를 고체화하기. 이걸로 스모그 프리 큐브도 만들겠어. 이야, 성공했다. 근데 광물 탄산화 기술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하더군. 향후에 이런 광물 탄산화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전환 용매에 어떤 첨가제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그 미세한 파티클들을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민 용액 중에서 어떤 아민 용액들은 그 설퍼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싹스가스를 일부 제거를 해서 충분히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가능하네. 우리 남편이 박사님이긴 하네. 아유 여보, 내가 뭘 했어.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오. 아우, 듣고 보니 미세먼지 속에 탄소를 모으기만 해도 참 별거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벌써 우리나라에선 탄소 재활용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한번 볼래? 천덕꾸러기 탄소, 미래 과학의 보석이 되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196개국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합의했다. 대기오염에 따른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마다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서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7% 감축을 목표했다.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자원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탄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신소재 개발, 한국화학연구소에서는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기술을 연구 중이다. 최근 각광을 받는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메탄올 생산 기술.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메탄올은 수입에 의존해온 청정 연료였다.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 그 판도가 뒤집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이제 메탄만 가지고 메탄올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저희가 메탄의 일부를 이산화탄소로 대체시켜서 메탄올을 만드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메탄올 생산하는 방법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자감이 한 30% 이상 있게 됩니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메탄올 생산 기술은 국내의 한 정유회사와 연계하여 제조 시설을 완공한 상태이다. 이 설비가 가동된다면 하루 메탄올 생산량은 약 10톤. 이 정도 생산량이라면 메탄올 전량을 국산화할 수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탄소 자원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기술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태양열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올로 생산하는 기술과 같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2030년까지 3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탄소 자원화 전략으로 줄이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양은 한 최대 한 5천만 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에너지 자립도를 10% 이상 정도 올릴 수 있고요. 화학산업에도 한 15조 정도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이용한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 섬유 직접 방사 기술을 개발한 정영진 교수. 탄소를 소재로 한 섬유는 내구성과 열 전도율이 높아 이미 신소재 분야에서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현진 교수팀이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에탄올, 메탄과 같은 탄소 원료에 촉매와 이송가스를 주입해
고온의 환경을 통과하면 만들어진다. 이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방탄 양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배터리 또는 파워 케이블 또 스텔스 기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저희가 몸에 착용하는 그 웨어러블 IT 기기들 보면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서로서도 탁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단순한 섬유의 개념을 넘어 정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가볍고 얇고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배터리 제작에 용이한 소재이다. 이 웨어러블 배터리가 다양한 IT 기술에 접목되면 제품의 형태나 중량에서도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웨어러블 배터리는 섬유 형태이면서 굉장히 유연한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섬유 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입는 의류하고 결합이 굉장히 쉬워져서 착용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사물 인터넷 등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탄소 섬유의 특성을 이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살린 방탄 양복을 개발했다. 일반 반탄복보다 가벼우면서 칼이나 총알과 같은 공격을 막는 기능성을 자랑한다. 탄소 나노튜브에는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0배나 높고 무게는 구리 무게의 2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초경량 고효율 제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액화 질소 실험을 시행해 보았다. 영하 196도씨의 장미 생화와 고무 풍선,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담궜는데 장미 생화와 고무 풍선은 부서지거나 부러지는 반면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웨어러블 IT 기기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 그 전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탄소 나노튜브 소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기술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비전은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만 잘 모아도 난 10손가락에 보석 반지를 낄 수 있고 연료도 아낄 수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오. 탄소를 잘 활용하면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오. 탄소 소재는 가볍거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실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늘어서 사고가 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신기하네. 그리고 탄소 소재의 단열재는 발열성이 좋아서 예전보다 우리 집 보일러비가 줄어들 수 있다오. 미세먼지 덕분에 아내한테 점수 좀 땄구나. 어휴, 한 일주일은 편하겠지. 그럼 옷을 사도 질기고 가벼워서 평생 입을 수 있겠네. 정말 살림의 큰 효자일 것 같아. 그렇다고 당신이 쇼핑을 안 하진 않겠지. 뭐라고? 아니요, 여기 미세먼지로 만든 보석 반지 하나 더 추가요. 벗길 게 없으면 발가락에 낄래.